지난 10월 12일 실시되었던 ITQ 아래 한글 시험 A형 문제. 안녕하세요. 아래 한글로 책 만드는 아저씨입니다. ITQ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실시되었던 ITQ 아래 한글 시험 A형 문제. 시험 전에 먼저 한번 기억해야 될 거, 후원번호 대시 성명으로 파일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문서 폴더 ITQ 폴더 안에 저장해야 된다. 그리고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답안을 감독위원 PC에 전송을 해줘야 한다.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전송을 해라. 그리고 수험자 등록을 한 뒤에 시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장에 있는 PC에 수험자 등록 프로그램이 있고, 수험자 등록을 자기 수험번호와 이름, 이 파일 이름과 똑같은 수험번호와 이름 동일하게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렇게 수험번호와 성명으로 저장된 파일을 시험관 PC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수험자 등록을 하고 시험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글 파일을 여시면 함초롬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이 기본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은색 양쪽 정렬 160% 여기까지. 그리고 맨 먼저 한글 파일을 여시면 용지 여백을 설정해 주시고요. 삽입한 그림 들어가는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4번 문제는 개체들을 통해서 문서를 만드는데 개체 묶기를 하면 0점 처리가 된다는 것. 이 정도 기억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파일을 먼저 열었습니다. 한글 파일 열기 전에 여러분 시험장에 있는 PC에 수험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수험자 등록 프로그램을 열어서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적고 자기 이름 정확하게 적고, 그리고 시험 과목 정확하게 유형 A형인지 정확하게 기입한 뒤에 등록을 하면 수험자 등록 프로그램이 이렇게 PC에 떠 있게 됩니다. 아래 창에서 등록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 한글을 엽니다. 제일 먼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문서 폴더에 ITQ 폴더 안에 수험자 번호 1, 2, 3, 4, 5, 6, 7, 8자리 다시, 그리고 이름 홍길북. 네, 이렇게 하면 파일 이름이 뜨겠죠. 수험자 번호와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한번, 답안 파일을 일단 저장을 했으면 수험자 등록 프로그램을 열어서 답안 전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면 답안이 잘 저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F7번을 누르셔서 용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왼쪽 오른쪽은 11, 나머지는 10입니다. 여기는 10, 10, 그리고 왼쪽은 11, 제곱 0, 오른쪽 11, 꼬릿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설정, 용지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이 페이지를 미리 구분해 주면 좋아요. 1페이지에는 1, 2번, 2페이지에는 3, 4번, 3페이지 나머지 문제, 5번째 문제가 있죠. 1, 콤마 찍고 하나, 둘, 셋, 네 줄 정도 띄우시면 적당하더라고요. 2, 콤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Shift, Alt, Enter를 눌러서 구역 나누기로 페이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3, 콤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4, 콤마 하나, 둘, 셋, 넷. Shift, Alt, Enter. 이렇게 총 3페이지 답안 작성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나서 1번 문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먼저 이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텍스트를 먼저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as, change, 콤마, 그리고 엔터로 수를 바꾸신 뒤에 한글로 기후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건에 따라 스타일을 적용한다. 스타일 이름은 클라이미트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 문단에 블록을 설정하시고 F6번을 누릅니다. 스타일을 만드는 단축키이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겠다. 기존의 스타일들이 만들어져 있는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인데 무시하시고요. 플러스 눌려서 스타일 이름은 영어로 클라이미트. 네. 그리고 문단 모양은 왼쪽 15, 아래 10포인트. 문단 모양 눌러주시고 왼쪽 15,
아래 10포인트. 문단 모양을 설정해 주시고 글자 모양은 여기에 한글 영문은 나중에 하시고 크기 10, 장평 95, 자간 5입니다. 크기 10, 장평 95, 자간 5. 그리고 한글은 서 그리고 영문은 도둠, 이렇게. 글자 모양도 설정. 그러면은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 다 설정이 됐죠. 추가. 그러면 클라이메트라는 스타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블록으로 잡아놓은 이 문단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답안지 모형과 똑같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클린으로 끝났죠. 마지막 끝난 글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1번은 잘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숫자 밑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자, 일단은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 둘, 3, 4, 5, 다섯 줄에 하나, 둘, 3, 4, 5, 6, 6칸입니다. 입력, 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 눌러주세요. 다섯 줄에 6칸. 그리고 글자처럼 체크 확인하시고,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합니다. 타이핑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타 안 나도록 하셔도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표 모양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X가 되어 있죠.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F5번을 눌러서 셀을 선택하신 뒤에 L이나 C를 누르시면 됩니다. L 눌러 볼게요. 자, 여기 대각선 L을 누르면 테두리가 먼저 활성화가 되고 C를 누르면 배경이 먼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L이나 C 아무나 누르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대각선 이렇게 하면 X자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조건을 따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표 전체는 캡션을 포함해서 자, 요 캡션도 먼저 해보겠습니다. 표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다른데 선택하지 마시고 표 가장자리에 커서 가져가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클릭하시면 표가 선택이 된 겁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옆에 캡션을 넣을 건데 캡션은 위쪽에다 넣겠다. 설정. 이렇게 캡션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표 1이라는 글자는 지워주시고 타이핑을 합니다. 국가. 자, 볼까요? 표 전체와 캡션은 굴림 10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굴림 포인트 됐죠? 캡션은 오른쪽이니까 우측 정렬. 그리고 굴림 10포인트.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일단은 가운데 정렬, 그리고 문자 빼고, 여기도 아마 평균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블록을 다 잡은 뒤에 오른쪽 정렬 됐습니다. 셀 배경은 노랑,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배경을 하냐면, 뭐 아까처럼 L이나 C를 누르셔서 이렇게 배경을 해도 되는데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채우기에서 노란색은 오피스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다시 채우기 선택하시고 화살표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오피스를 선택하시고 원색은 노랑, 파랑, 빨강 이렇게 오피스에 있습니다. 노랑 선택해 주시면 됐죠. 그 다음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 소수점 두 자릿수를 구하라. 이렇게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셀을 선택하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블록 계산식 평균 소수점 두 자리는 기본 값이니까 됐죠.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 이제 선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셀 전체를 선택하시고 테두리 종류 두 줄 이렇게 바깥 테두리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도 두 줄, 여기도 두 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깥 테두리 하면 되겠죠. 두 줄 바깥 테두리 최근에 사용했던 거는 그대로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출력 형태가 똑같이 됐습니다. 공간이 조금 출력 형태보다 좁아 보이니까 이렇게 늘려주시면 다시 컨트롤 Z 이렇게 표를 선택하셔서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은 줄만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클릭하시고 하면 모든 칸 줄이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자, 차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차트 데이터는 내용에서 구분별 2022, 20, 18, 16
요것만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안에 있는 것만 차트로 만들어라는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그 부분을 블록으로 설정하시고 차트 만들기 눌러주시면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편집은 안에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닫아주시고 이 차트를 표보다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차트가 이렇게 선택된 상황에서 안에 어떤 개체들을 항목들을 선택하면 그것이 선택되거든요. 차트를 한 번만 선택하시고 차트를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하신 뒤에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표 밑으로 옵니다.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 폭을 표와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자, 일단 모양을 보니까 앞면도 하와이 부캐도 그대로 다 됐죠.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맞춰 보겠습니다. 차트 데이터 됐고요.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예, 요 모양이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만약에 다른 모양으로 바꿔야 되면 이렇게 차트 종류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걸로 하라면 다른 걸 찾아야 되겠죠. 제목은 도둠진하게 12포인트 제목입니다. 한번 누르면 차트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고 싶은 편집하고 싶은 영역에 가서 한 번 더 누르면 그것이 선택이 됩니다. 일단 제목부터 바꿔야 되겠죠. 선택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국가별 자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도둠입니다. 하나다 이것 도둠 자 영어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글밖에 없어서 괜찮지만 숫자나 다른 것이 들어갔을 때 한글만 바꾸면 이게 서체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진하게 12포인트라 그랬죠. 자 됐습니다. 채우기는 하향, 테두리, 그리고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하시면 자 채우기는 하향,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넣어주시고 그림자는 요거죠. 선택하신 뒤에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됐습니다. 닫아주시고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도둠 보통 10포인트로 하라 그럽니다. 자 글자를 하나씩 바꿔볼게요. 일단은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글자 모양 편집 도둠 포인트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도둠 10포인트 설정. 자 여기 보시면 410, 20, 30이죠. 400부터 30인데 여기는 5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5를 빼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5단위로 되어 있는데 주를 체크하신 뒤 5단위를 10단위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도둠 또 도둠 10포인트 설정.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선이 없죠? 선을 이렇게 차트 선택 한 번 더 눌러서 선을 선택하신 뒤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이 똑같이 됐죠? 여기 테두리가 있네요. 이렇게 차트 한번 더블 클릭 네 여기서 테두리를 검은 것 닫아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단위 ppm이라는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뒤에 안에 거 말고 차트를 선택하신 뒤에 차트 구성 추가 축 제목 우리 세로 축이죠. 이렇게 그리고 축 제목을 선택하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괄로 단위 콜론 ppm 괄로 자 일단 글자는 아까 도dom으로 다 하라 그랬기 때문에 네 도둠 도둠 포인트 자 근데 요거는 가로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요거는 채우기 선 요거는 그림자 가로 세로는 요겁니다. 클릭하신 뒤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닫아주시고 자 차트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축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축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했죠. 자, 다 됐습니다. 2번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얼른 내가 실수한 거 없는지 모양이 다른 것이 없는지 얼른 살펴보시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식이죠. 후식은 1번, 2번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페이스바로 두 칸 정도 미시고 괄호 열고 1번 괄호 닫고 한 칸 띄우신 뒤에 입력 후식 그러면 후식 편집기가 뜨겠죠. 그러면 여기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대문자 R 곱하기는 여기 연산부 3는 분수죠. 분수 선택해 주시고 위에는 360H 그리고 밑에 들어가서 2파이 2파이 소문자니까 대문자 소문자 파이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요거는 뭐냐 하면 소문자에서 요거예요. 요거 모양이 좀 다르죠.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첨자 대문자 N에요. 아래 첨자 대문자 A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로 아래 첨자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다시 소문자 B 아래 첨자 대문자 B 오른쪽 화살표로 첨자 영역에서 빠져나온 뒤에 괄호 닫고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로 분수 영역에서 빠져나온 뒤에 곱하기 3 됐습니다. 나가게 해볼게요. 자, 똑같이 들어갔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벌린 뒤에 괄호 열고 2번 한 칸 띄우고 다시 입력에 후식. 자, 두 번째 후식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AB 위에 선이 있죠? 선이 있는 숫자 요거겠죠? 이렇게 선이 있는 거. 대문자 AB. 오른쪽 화살표로 영역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그 다음에 루트 표시가 있으니까 요거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아래 첨자 2 오른쪽 화살표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X 아래 첨자 1 오른쪽 화살표 빠져나와서 괄호 닫은 뒤에 위첨자 2 괄호로 빠져나와서 플러스 괄호 열고 Y 아래 첨자 2 오른쪽 화살표로 첨자에서 나온 뒤에 마이너스 Y 아래 첨자 1 오른쪽 화살표로 점자 영역에서 빠져나오고 괄호 닫은 뒤에 제곱 2첨자 2 똑같이 됐나요? 입력. 자, 이렇게 수식이 됐습니다. 적당하게 조금 더 간격을 문제집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3번 문제 마무리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네요. 자, 저도 이런 문제는 좀 처음 보는데 난감하게 생겼네요. 그러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밑에 있는 도형부터 요 밑에 있는 사각형, 둥근 사각형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크기 75에 145. 일단은 사각형을 비슷하게 그려놓은 뒤에 75에 145죠. 75에 145 크기를 맞춘 뒤에 둥근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었을 때 더블 클릭 선 모양을 둥근 모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색깔이 4번 문제는 색깔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임의의 색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바탕이니까 옅은 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글상자가 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자, 글상자죠. 글상자 130에 17입니다. 비슷한 위치에다 갖다 놓은 뒤에 130에 17 높이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이거는 둥근 모양이죠. 이렇게 반원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커서를 넣으셔서 타이핑을 해볼게요.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신 뒤에 가운데 정렬 글꼴은 이게 흰색이 되어야 되니까 채우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상자를 선택하시고 면색을 파랑으로 하랍니다. 도형 채우기 이거는 아까 여기 떴던 거는 표지만 요거는 글상자 개체죠. 여기에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오피스에 파란색 그 다음에 글자 요렇게 글상자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에 글들이 글자가 한 번에 바뀌거든요. 굴림 22포인트 하향 굴림
올림 22포인트 없으니까 타입 쳐줘야 됩니다. 하향. 자, 색은 흰색은 기본에 있습니다. 원색은 오피스에 있고요. 하향. 자, 됐습니다. 자, 모양이 가운데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끌고 가서 답안지와 비슷한 형태로 맞추시면 됩니다. 꼭 한가운데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밑에 있는 도형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맞춤에서 가운데 됐죠. 하지만 이거 개체들을 묶게 해버리면 0점 처리된다 그랬죠. 조심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사각형을 일단 비슷하게 자리를 잡은 뒤에 자, 도형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크기 120에 50 120에 50 네, 됐습니다. 직사각형이죠. 120에 50 그리고 색깔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색을 채워 놓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색이네요. 다른 걸로. 자, 그 다음에 글맵시를 이용해라. 갈매기형 탄소 중립 입력에서 글맵시 자, 탄소 중립 갈매기형 후장 모양을 저렇게 생긴 걸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겠죠? 갈매기형 후장 그리고 글자는 궁서의 빨강색. 자, 색깔은 여기서 지정이 안 되니까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도형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서 글자 앞으로를 선택해 주시면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여기 채우기가 있죠. 원색은 오피스라 그랬습니다. 빨간색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가 50에 35입니다. 50에 35. 자, 됐죠? 이렇게 끌고 오셔서 적당한 곳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미지는 로고 1번, 문서 ITQ 픽처 로고 1번. 자, 커서를 다른데, 여기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바탕에다 클릭하신 뒤에 입력 그림, 문서 ITQ 폴더 픽처에 로고 1번이었죠. 로고 1번. 하고 적당히 마우스를 데려가시면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뒤로 숨었죠? 그걸 앞으로 해주시고, 조건을 볼게요. 40에 30이다. 40에 30 그리고 회색조로 해라. 색조 조정이 있습니다. 회색조. 자, 위치를 잡아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는 여기 글맵시에 하이퍼링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는 뒷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다가 뒤에 가서 마무리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타원 15에 15. 자, 원 모양 적당하게 그려주시고 크기를 15에 15.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글 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이 안 들어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1 치시고 컨트롤 올, 컨트롤 A 선택하신 뒤에 가운데 정렬하시고 글자 크기가 도둠의 20포인트죠. 도둠의 20포인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도형 사각형. 사각형도 선택하신 뒤에 적당하게 자리를 잡고 사각형 크기가 5에 10,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크기는 5, 높이는 10. 그리고 임의의 색을 넣으라 그랬죠. 자, 임의의 색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부탁이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하신 뒤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문제지와 비슷한 위치에다가 자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요것도 선택하시면 둘 다 선택이 됩니다. 문제지를 보시고 적당한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됐죠? 근데 클릭하시고 글상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글상자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역시 글상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네, 일단은 커서가 안에 있으니까 타이핑부터 해볼까요? 탈석 자, ESC 키를 누르면 글상자가 선택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뭐 다른 데 클릭하셨다가 글상자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하라. 요거 글상자니까 개체 모양 도형 윤곽선에서 선 종류를 파선, 점선인데 점선은 이렇게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선 종류를 파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색은 없음으로 하라. 도형 채우기가 면색인데 없음. 그리고 글꼴은 굴림 18포인트 가운데로 하라. 굴림 18포인트 가운데. 자, 됐죠. 글자가 삐져나갔네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선택하신 뒤에 화살표로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너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다시 요거 선택, Shift 누르고 요거 선택 둘 다 선택한 뒤에 글 상자 밖으로 나가게. 그러면 요것도 조금 더 여기까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를 다 선택합니다. 하나 선택한 뒤에 Shift 키를 누르고 요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크로스로 바뀌죠. 복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릭하신 뒤에 끄집어내리면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Shift 키를 누르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놨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2번으로 바꾸고 요것도 3번으로 바꾸고 색깔이 달라야 되겠죠? 선택하신 뒤에 다른 색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임의의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기 텍스트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따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야 되는 것 말고는 4번 문제가 다 됐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타이핑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타이핑을 하실 때는 천천히 오타나지 않게 띄어쓰기 잘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빼고 바로 제목부터 치시면 됩니다. 요거는 덧말 넣기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 보세요. 제목 환경 한 줄, 두 줄을 띄우세요. 여기 공간은 이렇게 한 줄만 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여기 한번 문단 나누는 게 있죠. 엔터를 쳐서 나머지는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타이핑 해보겠습니다. 지구 변동하거나 변화. 자, 한자가 나왔죠. F9번 한자 입력은 F9번입니다. F9번 한자로 바꾸게 나왔습니다. 변화 뒤에 커서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한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똑같은 한자를 찾으시고요. 한글 뒤에 괄호 한자를 넣겠다. 그죠? 선택하시고 바꾸기.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콤마수를 바꿉니다. 스페이스바로 2칸 정도 띄우시고 한편 을 담보 F9번 담보 썼나요? 바꾸기 담보를 뜻한다, 콤마. 자, 일단 텍스트 다 타이핑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띄우고요. 또 한 줄 더 띄우고 요거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F10 문자표를 여시고 요 이미지들은 한글 문자표의 제일 아래쪽에 삼각기호 일반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크롭하죠. 넣고 한 줄 한 칸 띄우고 그대로 타이핑합니다. 자, 한 줄 띄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문단 번호를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단 번호에 해당하는 요 숫자 그 다음에 괄호 A는 타이핑하지 말고 빼놓고 나머지만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효율적 방식 창출 수를 바꾸고 자 이렇게 또 한 줄 띄우시고 또 그대로 컨트롤 F10 누르셔서 크로바 입력 한 칸 띄우고 자, 한 줄 띄우시고 자 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합쳐져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하나 둘 셋 넷 네 칸입니다. 입력에서 표에서 6줄 4칸 글자처럼 체크하시고 만들기. 편에 있는 내용들을 타이핑을 해볼게요. 지역. 자, 여기가 두 개가 합쳐져 있죠.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두 개를 선택하신 뒤에 M을 누르시면 합쳐집니다. 컨트롤 Z.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셀 합치기가 있죠. M입니다. 셀 합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간격을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모양으로 바뀔 때는 선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당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치단체명이 5자고 나머지는 다 3자니까 여기까지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는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그리고 계속 타이핑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두께가 합쳐져 있죠. 들어가시고 M 수송 표가 다 타이핑이 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띄우고 탄소 중립 실천 탄소. 자, 5번 문제 내용을 다 타이핑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이렇게 머릿말이 있죠. 제일 첫 줄에다가 커서를 갖다 두시고 머릿말은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 위쪽 홀짝 구분이 없으니까 양쪽 모양 없어 머릿말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탄소 이렇게 블록을 잡으신 뒤에 굴림 10포인트 오른쪽 굴림 10포인트 오른쪽 됐죠? 자, 닫기 하셔도 되고 X 누르셔도 되고 Shift ESC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본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문으로 나온 뒤에 이게 머릿말에 오타가 생겼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수정을 해야 되면 이렇게 머릿말 영역에 커서를 가져가면 모양이 바뀌죠. 더블 클릭하면 거기로 들어갑니다. 수정하시고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뒤에 궁서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해볼게요. 궁서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다음에 덧말을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덧말은 이 내용을 넣으면 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입력 덧말 넣기. 자, 덧말 내용을 타이핑합니다. 탄소. 자, 덧말은 위쪽에다 넣는 거죠. 위 아래가 있는데 위 선택하시고 넣기. 됐습니다. 다음에 책갈피 이름을 탄소 중립으로 넣어라. 커서를 잘 앞에 두시고 입력해서 책갈피 있죠. 입력해서 책갈피. 자, 입력 책갈피. 책갈피 이름은 넣습니다. 자, 책갈피가 왜 안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기에서 조판부를 누르시면 책갈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판부호는 인쇄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꺼버리면 다시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책갈피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문단 첫 글자니까 문단에다 커서만 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첫 글자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을 글꼴 궁서로 해서 2줄에 걸쳐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누르시고 선택을 하는데 2줄에 걸쳐 있는 글자로 그죠? 그리고 글꼴은 궁서로 해라. 궁서 됐습니다. 면색은 노랑으로 하라. 면색 오피스라 그랬죠? 원색은 노랑 설정 같이 됐나요? 자, 됐습니다. 다음 여기 각주가 들어가 있네요. 자, 각주를 먼저 일단 이미지를 먼저 한번 더 볼까요? 그림은 그림 5. 자, 적당한 데 커서를 갖다 두시고 입력 그림 그림 5. 네, 그죠? 문서 ITQ 픽처 폴더의 그림 5. 열기 한 뒤에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림을 불러옵니다. 필요한 그림을 남겨두고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림이 선택된 상태면 이렇게 메뉴가 그림 메뉴가 있는데요. 그림 메뉴가 없죠. 그림을 선택하시면 그림 메뉴가 뜹니다. 자르기 해서 필요한 그림만 남겨두고 이렇게 마우스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정도 하면 되겠죠. 다른 데 클릭했다가 그림을 선택하시고 그림 크기가 35에 40이네요. 35에 40. 그리고 바깥 여백 왼쪽이 2mm입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여백, 바깥 여백 왼쪽이 2mm. 자, 그리고 답안지와 같은데 위치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가잖아요. 이만큼 여백이 있는데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 기본에서 그림 위치를 가로는 종이가 아니라 종이는 여기 끝까지고요. 쪽은 여기 문단 편집하는 영역 안쪽입니다. 세로도 쪽이나 문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안쪽으로 끌었다가 갖고 나가시면 여기까지만 갑니다.
자, 높이를 맞춰 주셔서 오른쪽 글자들이 똑같이 끝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잘 됐네요. 자,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대기권 뒤에다가 커서를 갖다 두시고 입력 각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페이지 밑에 각주 영역이 생기고 타이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각주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 각주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 구분선은 5cm로 하라. 이렇게 본문에 커서가 있으면 각주 메뉴가 없지만 각주에 커서가 있으면 각주 메뉴가 나타납니다. 각주 미주 모양 클릭하셔서 선은 5cm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모양이 대문자 A 동그라미입니다. 번호 모양이 1, 2, 3이 아니라 ABC인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 대문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확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잘 됐고요. 자, 여기로 넘어갑니다. 이 중간 제목이 도돔 18포인트 하향, 음영색은 빨강.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요 기호까지 포함해서 도돔 18포인트를 먼저 만듭니다. 도돔 18포인트. 자, 그런데 크로바는 하향색이 아니죠. 크로바는 빼고 제목만 다시 드래그 하신 뒤에 Alt L 또는 서식에서 글자 모양을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Alt L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음영색을 빨강으로 하라 그랬죠. 음영을 빨강은 원색이니까 오피스에 가야 되겠죠. 빨강 글자 색은 하향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향은 오피스가 아니라 기본에 있다 그랬죠. 기본 선택하시고 하향 설정 됐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문단 번호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단 번호를 적용해야 되는 문단을 다 드래그 하신 뒤에 일단은 줄간격 180부터 만들게요. 줄간격 180.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한 까맣게 바뀐 색깔의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문단 번호를 만들 수 있는, 장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로마자 큰 1번인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그라미 A. 동그라미 A는 있나요? 네, 역시 없네요.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한 뒤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신 뒤에 사용자 정의. 자, 1수준은 로마자 1을 넣고 콤마를 찍겠다. 1수준 번호를 넣고 콤마를 찍겠다. 그런데 번호 모양은 시작은 1이고 번호 모양은 이렇게 로마자 대문자를 쓰겠다. 그리고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죠. 너비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고딕이지만 여기는 바탕체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양처럼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선택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대문자, 그죠? 로마자 대문자. 그 다음에 이수준. 여기서 이수준은 동그라미 점이 없죠. 그래서 이수준 번호 넣고 점은 넣지 않습니다. 점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번호 넣기는 동그라미 AB 소문자 이렇게. 그리고 3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30포인트 오른쪽 정렬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설정해 볼까요? 사용자 정의 설정하셨으니까 이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다 로마자 대문자만 나와 있죠. 왜냐하면 1수준이니까. 또 두 줄은 2수준으로 내려줘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컨트롤과 숫자판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누르면 다시 올라가고 플러스 여기도 두 개를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 컨트롤 키와 숫자판에 있는 플러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블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리기 내리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줄간격 180으로 되어 있고 원하는 문단 번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중간 제목이 있죠. 글꼴 도둠 18포인트 밑줄 일단은 도둠 18포인트 그리고 밑줄은 클로바인 없죠. 이렇게 밑줄 혹시 모르니까 색이 검은색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강조점입니다. 우리와 탄소 중립 우리만 들어가신 뒤에 Alt L 또는 서식에서 글자 모양 또는 Alt L 기본 말고 확장해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죠. 이렇게 글자 위에 동그라미를 넣겠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도 드래그 하시고 Alt L 그리고 확장해서 강조점 동그라미를 넣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표 전체 글꼴은 굴림 10포인트 가운데다. 전체를 드래그 하신 뒤에 굴림 10포인트 가운데. 그리고 셀 배경은 그라데이션, 유형은 가로, 하향으로 시작해서 노랑으로 끝나게. 이 부분이죠. 이렇게 드래그 하신 뒤에 L이나 C, L 눌러볼까요? 테두리가 나왔지만 배경을 선택하신 뒤에 그라데이션, 시작은 하향, 끝색은 노랑, 예, 옵틱 노랑 설정. 자, 이거 잘못됐죠. 다시 들어가시고 L 배경 뭐가 잘못됐냐면 유형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유형이 가로로 되어 있죠. 자, 됐습니다. 다른 조건 없죠? 그럼 모양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라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신 뒤에 테두리 종류 선 없는 것으로 왼쪽 선 없고 오른쪽이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줄, 두 줄, 두 줄이죠. 테두리 종류 두 줄인데 맨 위에 그리고 맨 아래, 아래쪽.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첫 줄만 선택하신 뒤에 여기도 두 줄이니까 지금 아래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용했죠. 클릭 아래 표를 선택하셔서 조금 더 간격을 이렇게 그죠? 여기 넉넉하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 자, 됐습니다. 이제 이거 남았네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글꼴 궁서 24포인트 진하게 장평 109 궁서 24포인트 진하게 오른쪽 정렬 그리고 Alt L 글자 모양에서 장평 기본 글자 모양 기본에서 장평을 105로 수라. 다 됐습니다. 자, 이쪽 번호 매기가 남았죠. 이쪽 번호 매기가 원래 편집할 때는 제일 앞에다 컷을 둡니다만은 여기 둬도 상관없습니다. 쪽 번호니까 쪽에서 쪽 번호 매기기 오른쪽 하단에 있죠. 오른쪽 하단 줄편은 넣을 필요 없고 번호 모양은 로마자 대문자인데 1, 2, 3, 4로 시작해야 되죠. 시작 번호가 4. 로마자 대문자 4부터 시작해라. 넣기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요 하이퍼링크 아까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 그것만 남았죠. 여기 글맵시 하이퍼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맵시를 선택하신 뒤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하이퍼링크 클릭해 주시고 우리 한글 문서 안에서 책갈피를 넣었는데 탄소 중립이라고 책갈피를 넣은 곳으로 가달라 넣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이퍼링크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여기 글맵시로 갖다 놓으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뀝니다. 컨트롤을 놓으시면 없어지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그리고 클릭하시면 책갈피가 들어간 곳으로 이렇게 커서가 가면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자,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실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지와 얼른 대조해 보시면서 빠뜨린 것은 없는지, 모양이 다른 것은 없는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얼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식은 오타가 없는지. 그리고 이미지들. 그리고 하나 확인 안 했네요. 그림.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은 문서에 포함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에서 문서에 포함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장하시고 제가 지금 저장 이야기했는데 한 문제씩 풀 때마다 수시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클릭하셔가지고 답안 전송 버튼을 꼭 누르세요. 중간에 혹시 어떤 시스템적인 오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저장하시고 수시로 전송하시고 마지막에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시험을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달 시험이 11월 9일 날 있던데 시험 잘 보시고 좋은 점수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